11번 3차 방정식이죠. 중근 알파를 가질 때 푸시오. 접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3차는 무조건 어쩐다?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라고 접근합니다. 아시겠죠? 1이고 여가 k제곱이니까 뭘 집어넣는다? 1 k제곱 5는 플러스 마이너스 총 6번을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k가 문제하지요. k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돼요. 이 k를 어쩐다고? 없앤다고 생각하고 집어넣는데 여가 k제곱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나머지는 k가 1차 보행 2차지 이 시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 k를 넣어봐야 된다 이거죠. 플러스 k든 마이너스 k든 안 되면 k제곱도 넣어봐야 되겠죠. k를 넣어보겠습니다. k 세제곱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k제곱 0이 되네요. 그러죠? 이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첫 번째 방법은 이거고 만약에 내가 못 찾았어.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예. 됐어요? 없으면 출발을 이렇게 하지 않고 출발을 중근 알파를 가져다 있으니까 식을 x-알파의 제곱 x-베타는 0 식을 써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 라고 보는 거야. 안 될 때는 식을 이렇게 적고 두 개를 비교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부터 3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1 이상의 서로 다른 셋이 일어났죠? 맞죠? 어디서 나는 소리죠? 너희들 핸드폰이지? 자, 3차 방정식이 1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근. 맞죠? 3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뭐 쓴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부터 출발하다겠죠?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A. A 좀 불편하지만 24. 뭐부터 체크하라고? A 다 1차네요. 개수 마이너스 5 플러스 4 플러스 1. 좀 쉽게 보이네요. 그렇죠? 1을 넣어보겠습니다. 1 0 되네요. 맞죠? 됐죠? 1 되니까 얘는 이 다음 얘도 A 거리가 되니까 뭐하는 작업인지는 알겠죠? 인수분해가 된다 했으니까 인수분해 중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식이 x-1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출발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석했는데 1 이상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왔으면 얘는 1 나왔죠? 그럼 얘는 이제 서로 다르했으니까 1은 아니면서 1보다 커야겠죠. 맞죠? 1 이상이라 했는데 여기 1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의 근이 어쩐다? 1보다 큰 두 근이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맞습니까? 1 이상이라고 했죠. 선생님 방정식과 함수 그래프를 얘기할 때 방정식 부등식에서 방정식의 해가 특정되면 값이 특정되면 방정식 풀을 가는 거고 특정이 되지 않으면 함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이상이라 했으니까 특정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그렸어. 이거 그린 거겠죠? 뭐가 보입니까? 2차 함수니까 축이 보이나요? 축 보이나요? 축이 얼마다? 2죠.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런데 1보다 큰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1이 여기 있으면 되겠죠. 우린 뭘 이용한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떨어진다? 양수가 떨어진다. 축은 얘기할 필요 없죠. 축이 나왔으니까. 판별식 함수가 축 중에 축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맞습니까? 14a 제곱이네요. 24a가 0보다
크보다 서로 다른 애가 있으니 크다 맞죠? 4 없어지고 얘기하면 A는 0보다 작거나 A는 6보다 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1을 집어넣어야겠죠. 1 마이너스 3A 플러스 24가 0보다 크다. 등호는 안 들어가죠? 그거는 서로 다른 이기 때문에 등호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는 8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6부터 A는 8 사이. 자연수로 했으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확인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A가 원래 양수함수 판단하고 있어야 되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되니까 계산 방법이 약간 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39번? 39번도 준비네. 자, 인수분해적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된다? 4차니까 어떻게 푼다? 얘는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3하고 3이에요. 플러스 3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 방정식 형태인데 마이너스야? 좀 의심을 하고 있대. 마이너스 6 모르겠다. 그러면 얘가 상반이라고 생각하고 양쪽을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건데 나눴다 상관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러면 그러면 좀 보이겠다. x 마이너스로 만들면 되겠죠. 얘를 x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뭐가 추가돼야 돼? 플러스 2가 추가돼야겠죠.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4 맞나요? 그리고 얘를 정리해서 x제곱 풀면 2차식이 두 개 나오겠죠. 2차로 인수분해 된다. 이 정도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 이겁니다.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두 개는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습니다. 4차는 그렇지 않죠. 4차는 몇 개씩 가는 거야? 짝수 개씩 갑니다. 짝수 개씩. 실수 2개, 허수 2개. 허수 4개, 실수 4개. 알겠어요? 중근이 되는 것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2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출발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방법론 중에 우리가 x제곱을 나눠서 보면 식풀이가 좀 보이게 되는 문제가 되겠고.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상반식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한다고? 2차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x제곱, x제곱. 1은 확실하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1 한 번 하고 마이너스 1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대부분 문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플러스 1로 하면 3차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3차 잡은 거야. 3차에 됐어요? 2차 1차 할게요. 1차부터 쓸게요. 1차 a 더하기 b는 3 모순이죠? 플러스 1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겠죠? 똑같이 가봅시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죠. 1차 가면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2차 a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 ab는 마이너스 4 합이 마이너스 3 곱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하고 1입니다. 물론 얘를 나는 안 보입니다 하면 a, b를 두 분을 갖는 t방정식을 세우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은 0 해서 t가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는 거죠. 누가? a가 마이너스 4하면 b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하면 a가 1이겠죠. 이해되시죠? 어차피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4 얘는 1이겠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근데 4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정리가 안 된다 하면 뭐 이용한다? 2차 곱하기 2차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8번 볼게요. x 10제곱이 1이죠. 1이 아닌 1은 하나 있네요. 1 넣었더니 1이 됐죠. 1이 아닌 9개의 근을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자, 근이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1을 넘기면 x-1, x 9제곱, 8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공부했었죠. 그러지? 얘의 근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 10을 어떻게 작성한다고? 이렇게 작성하자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얘하고 얘가 똑같다. 질문이 뭡니까? 이 식이죠? 이 식이 있다. 뭘 넣었다? 2를 넣었다. 2를 넣으면 똑같은 식이 나온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 된다면 인수분해 쓸 건데 인수분해 안 되고 해가 나오면 식의 표현을 해서 같다고 문제를 마무리 쓰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 10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45번 볼게요. 자, 4차 방정식 두 실근과 두 호근. 여기 m하고 n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를 2차로 적었잖아요. 그러면 5대도 여기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1하고 2 쓴다고 하더라도 ax, by 이렇게 써야 돼, bx 써야 됩니다. 문자가 몇 개 더 등장하냐면 2개가 더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mn이 있으니까 문자가 총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어버립니다. 풀릴 수도 있지만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죠? 자, 4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허근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허근. 방정식에서 가장 먼저 체크할 게 뭡니까?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가 뭐다? 실수다. 실개수다. 허근이 나오면 따르는 거는 혈례다. 맞습니까? 그래서 출발이 알파 반은 알파 제곱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알파 반은 알파 제곱 나오면 뭐 하라겠죠? 바를 씌우라겠죠. 그래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겠죠. 됐어요?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반은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4제곱이 되겠네요. 알파에 관한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식이 나왔어요. 얘를 넘기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요. 알파는 뭐라고? 허수죠? 허수니까 0 아니고 2라인이죠. 얘가 0이 되는 알파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2차식이 나온 거죠.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2차가 하나 나왔다. 나머지는 때려 맞추면 되겠죠. x제곱 2니까 1 플러스 x 상수항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4차 방정식 풀이의 방법론이 되겠어요. 알겠죠? 2차 도박 2차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문제가 조금 편해질 거다 이거야. 64번 갈게요. 64번. 4차 방정식 4근 중 2근이 합이 1이라 했죠. 2근의 합이 1이라 했죠. 그러면 선생님 뭘 생각해라? 4차 방정식 K값 때문에 얘가 인수정리가 뭐냐면 보기차식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디서 출발하자? 2근의 합이 1에서 출발하자. 2근의 합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맞나요? 맞아요? 플러스 몰라 a 일단은 적지 않죠. 비오나 x제곱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3차항이 없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렇게 되면 플러스 x 여기까지는 확실하죠? 됐나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 힘들면 그 다음에는 a, b로 놓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겠나요? 2근의 합이 1이라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쓴 거야.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걸 알아낸 거야. 그러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2차 봐볼게요. 2차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고 1차 a 마이너스 b가 0이고 그럼 a, b 값 둘 다 나왔죠? 그래서 k가 a, b가 되겠다.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죠? 무엇을 출발하는 데는 문제 자체가 아주 쉬워진 겁니다. 지금 출발점이 뭐라고? 4차의 인수분해가 2차가 될 거라는 거고 2차식이 하나 나오면 몫은 우리가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가 2차 곱하기 나오는데 얘를 어느 정도는 항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편하게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위에 것도 해볼까요? 자, 얘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차라고 놓기에는 지금 4 때문에 1, 4도 있고 2도 있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총 4가지가 됩니다. 총 4가지가 돼. 그지? 그럼 생각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4개를 다. 아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해봄직하잖아요. 얘는 4가지가 되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돼.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고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4번을 다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은 잘은 안 보이지만 5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상반식의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운데 x제곱을 한번 나눠본다 이거야. 그래서 식이 만들어지면 감사하게 그렇게 푸는 거고 안 만들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4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x제곱을 나눠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4 두 개를 묶었습니다. 얘랑 묶을 거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봤더니 얘가 기준이 되네. x 마이너스 x분의 2가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4 이게 만들어지네요.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2를 치환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조심할 점은 얘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마이너스 4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4, 10이니까 마이너스 8 맞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8이니까 4하고 2로 x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2랑 x 하나 넣고 x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럼 다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뭔 구멍하라? 양수인 것만 생각해라. 양수인 것만 더하라. 마무리 할 수 있겠지? 알겠죠? 43번 허수군 4차 방정식이죠. 얘 두근이라 했죠. 자, 허수군이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라? 계수부터 확인해라. 계수가 실계수로 했으니까 편례가 근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의 근은 여기서 마이너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4개 근 다 나왔네요. 요놈에서 두근의 합이 2죠. 합이 2고 곱이 2죠. 오른쪽에서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플러스 2입니까? 어떻게 쓴지 알겠니? 요거 두 개 합 곱 쓴 거고 얘 합 곱 써가지고 2차 방정식 두 개 만들었다. 2차식 두 개. 이래 되겠죠? 그런데 요거가 요 식이네. 그러지? 요거는 어떻게 풀어? 질문을 확인하세요. 질문. 풀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질문이 식을 깨야 되냐 깨지 않아도 되냐 알겠죠? 질문이 얘잖아. 여기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내? 2를 넣으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죠. 이 식에다 2를 넣게 되면 x에다 1 넣으면 1 오네요.
O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식이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게 시간 줄이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연산이 선생님이 빠르지 이런 게 아니라 관찰을 잘 하다 보면 연산이 안 써도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감이 싸본 질문은 사실 별 의미는 없지만 얘를 풀면 4차식이야. 풀면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됐어요?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모든 실근의 곱입니다. 4차 방정식은 2개씩 떨어진다 했죠? 2개씩. 그치? 4차가 4개가 실근이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2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모든 실근의 곱은 4개의 곱이냐 2개의 곱이냐 요거는 확인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얘를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고 실근 쪽만 얘기를 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고차 방정식은 최근엔 다 실근의 곱입니다. 모든 근의 곱이 아니라 대부분 실근의 곱, 실근의 합 이런 용어 많이 쓰셨어요. 허근까지 가지 않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될 거냐 잘 봤더니 얘를 봤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죠.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뭐예요?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풀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 있으니까 바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그림을 다시 판단해 줄게요. 한푼 문제. 26번.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x, y에 대한이란 말이 있었으면 감사할 건데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두 근이 x는 알파고 y는 베타예요. 그래서 합하고 곱의 차의 루트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요거 해를 구하면 된다고 이거 맞나요? 뭐야? 2차 방정식 형태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립 밑에다 a를 구합니다. 아래식에다가 뭘 곱해? a를 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빼면 밑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 x는 a 4제곱 마이너스 16 그래 되겠죠. 맞나요? a는 a가 0부터 2 사이죠. 등식하고 부등식. 자, 등식은 절대 나누면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등식은 나누면 안 된다. 그럼 부등식도 당연히 나누면 안 되겠지. 됐어요? 자, 등식을 나누려면 항상 0이냐 0이 아니냐를 판단해 줘야 돼요. 0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면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눠버린다고. 나눠져 버리면 해가 하나 사라지는 특징이 발생해. 그러면 해를 하나 못 쓰게 됩니다. 알겠죠? 나누려면 어쩐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건을 찾으면 나눌 수 있다. 오케이? 나누면 뭐가 됩니까? x는 a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맞나요? y는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밑에다 넣어 위에다 넣어 위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아니다. 위로 가면 위가 좀 나을 것 같네요. 위에다 넣으면 4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y는 16이 사라졌네요. y는 또 쓰면 안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는 첫 번째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 확신이 생겨야지 y는 2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4a가 그렇습니다. 4a가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면 완전제곱이 될 것 같고 빼도 완전제곱 될 것 같네. 0부터 2까지니까 부호만 조심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29번. 자, 29번 문제는, 자, 이 풀이는, 자, 보세요. 식에서,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제일 알만한 문제는 두 가지라고 난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 첫 번째는 1차 연립방정식 문제. 좀 전에 했던, 그 다음에 1차 연립방정식은 아니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것과 해가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 한 문제. 그 다음에 2차가 되는 연립방정식은 인수분해에서 대입하는 문제는 기본 문제야. 점수 주려고 하는 거야. 시간만 많이 걸리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 문제입니다. 뭐가 보여야 돼? 합, 곱,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뭡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합곱을 이용해서 모든 식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는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인가요? 됐어요? 주어진 식을 다 바꿔버리면 이게가 이거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b는 2가 되고요. 또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b는 1이 됐네요.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째야 돼? 이제 a가 2차식인데 b가 1차식이고 b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알겠나요?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빼버리면 b가 사라져서 a에 대한 2차 방식 나오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바로 빼볼게요. 이렇게 풀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연립방정식 문제를 볼 때 바로 여기서 모든 문자를 속 제거할 수 있다는 아니야. 제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 문자를 제거했으면 감사하게 그걸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차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b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을 다시 둘 중에 하나에 집어넣게 되면 제3의 식이 등장을 했다 이거야. 1차식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과거에 보면 이런 연립방정식 풀이를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친구들.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가지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아래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b 대신에 a-1을 넣었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나오네요. a가 0 또는 a가 1 이렇게 나오면 b는 뭐가 됩니까? 0, 마이너스 1 또는 b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한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x, y를 구하러 가는 거죠.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이면서 x,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두 번째 x 플러스 y가 1이 되면서 x, y는 0이 되는 거. 됐어요?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바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t 방정식을 세운다겠죠? 밑에 걸 해볼게. t제곱 마이너스 t 합은요. 여기에 두 분 t가 0 또는 t가 1 두 개가 하나는 x고 하나는 y다 이 말이죠. 하나는 y고 하나는 x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x는 0, y는 1 또는 y가 0, x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두 개 나오고 아래에서 두 개 나와서 마무리 지로 갑니다. 아시겠죠? 됐죠? 32번 원이 등장했어요. 원. 원이 등장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찾는다? 중심을 찾는다. 두 번째 뭐합니까? 두 번째 뭐예요? 원 위에 특별한 점이 있으면 연결을 시킨다. 원 위에 점 몇 개 있습니까? 원 위에 점 몇 개 있어 지금? 특별한 점 안 보여? 몇 개? 원 위에 특별한 점 몇 개? 3개 있죠, 3개. 얘하고 얘는 연결되어 있고 얘만 연결 안 되어 있지. 연결을 시킨다. 기본 출발입니다. 근데 이 선은 뭔 선? 접선. 접선이 나오면 연결시키고 수직까지 꼭 해둬야 된다. 아시겠죠? 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할 건데 원에서 이렇게 할선이 나왔어요. 할선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 중심 찾고 원 위에 점이 있으니까 연결시키고 길이 같다까지 표현한 겁니다. 이등변삼각형, 수직이등분선. 이등변삼각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원에서 할선이 나오면 수선을 긋는다가 우리 생각이야. 알겠지? 점과 점이 나오면 연결을 시켜본다. 직선으로. 점과 선이 나오면 수선을 긋는다가 우리가 문제 풀어가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그림, 많이 나온 그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삼각형을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피타고라스 또는 뭐 닮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그림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었죠? 다 같잖아요. R, R, R.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 닮음이 보이죠?
닮은 보이는데 지금 큰 거는 직각을 낀 두 변이 나왔고 작은 것은 직각을 낀 두 변이 하나가 안 나왔네. 구해내겠네. 실제 뭐 우리가 풀 때도 구해내고 나서 문제를 풀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쓰면 되는데 이미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 모르는데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것이 닮음이죠.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써라 했습니까? 이거 직각을 낀 변 이거랑 이거당 이거당 변이죠. 직각을 낀 변 6 요 길이 R 요 길이가 대응변 순서가 되겠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2R 플러스 2는 R분의 루트 4R 플러스 4 이렇게 좀 작성해서 빨리 가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너희들이 시켜보세요. 식은 넘기고 제곱을 하면 4차식이 될 것 같은데 4차식이 안 나오고 3차식이 나옵니다. 하나 인수가 나와버립니다. 아시겠죠? 3차 인수분해 해서 마무리 지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은 41번입니다. 자, 41번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마무리될 수 있고 아니면 불편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주어진 식이 힌트가 되겠죠. 자,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얘를 봤을 때 떠오르는 거 뭐? 뭐가 떠오르죠? 우리 봤던 것 중에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뭐가 떠올라? 이 식을 A에 관한 식이고 B에 관한 식이고 C에 관한 식이잖아. 식의 모습이 똑같잖아. 그러지? 식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은 무언가 힌트가 있다는 소리잖아. 맞습니까? 됐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 안 보입니까? 이렇게 바꿔줄까? FA, FB, F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른다 했어?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요? 인수정리가 떠올라요. 인수정리야. 예. 그래서 이 식은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되고 그 전에 어떤 것도 떠올라야 되면 같다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지 말고 얘를 뭐라 놓고 K를 놓고 이렇게 비교해달라 이거야. 맞죠? 비례식이 나오면 얘를 K라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그 와중에 인수정리가 보이면 좋겠다. 알겠죠? 그럼 분모에 있으면 우리가 인수정리 쓰기가 쉽지 않아서 넘기겠네요. 그래서요? 그러면 A 세제곱 넘기면 뭡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된가요? 보이나요? 이게 똑같은 애가 B가 들어있고 똑같은 애가 C가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원래 세 개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는 x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x 마이너스 k라는 식에다가 a, b, c를 넣어서 0이 됐으니까 인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보입니까? 이 보이면 이 문제가 아주 쉬워져 끝났습니다. 요 방정식의 세근이 요 방정식의 세근이 a, b, c라는 이 말이죠. 똑같으니까 합은 근각에서 관계에서 이창의 개수와 연결되죠. 없으니까 0이 되겠다. 보입니까? 보이면 쉽고가 안 보이면 너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연수분에 뒤지게 해가지고 대입해서 풀어가지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풀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우선권에서 밀린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해석이 되면 그렇게 넘어간다. 이런 폼들은 어떤 규칙의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식을 계속 보면서 얘는 뭔가가 있다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마무리가 쉽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중 두 개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 중 두 개가 이거의 근일 때
요거의 두 개가 이거의 근일 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AB가 뭐가 유리수가 튀어나왔죠. 아하 출발을 여기서 출발합니다. AB가 유리수란 말은 3차 방정식 근 3개가 있을 건데 그중 두 개가 한 근이 무리수근이 나오면 다른 한 근도 뭐가 된다? 무리수근이 될 거다 이 말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3개잖아. 3개. 3개면 얘가 1차, 2차가 될 건데 이 2차는 하나의 세트야 세트. 그러겠지? 그럼 요 두 개의 세트가 요거의 근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끝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유리수 근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하나가 무리근이 나오면 다른 하나도 당연히 무리수 근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요놈이 하나 1차, 2차가 0인데 요 2차가 세트라고 세트. 됐어요? 세트라고요? 무리수 근이 나오면이야. 안 나오면 각자 보는 거예요. 각자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놈이 하나의 세트가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럼 3차가 2차가 나왔으니까 이놈은 1차니까 마무리 쉽게 됩니다. 넘어가 되겠죠? 자, 이거의 알파 베타가 이거의 두 근이고 n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일 때 이거의 두 근이고 알파 베타 요거의 두 근이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뭘 알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알파의 세제곱은 1인가요? 두 가지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뭘 넣을 거야? 2라고 2를 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n 대신에 3k-1을 넣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1입니다. 1. 두 번째로 n 대신에 3k-1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그럼 뭐 됩니까? 1을 넣어가지고 두 근이 나왔으면 우리는 두 근의 뭘 이용해? 합곱을 이용하겠죠. 두 근의 합 1 플러스 알파 베타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정확하게는 3k-2인데 그냥 1 넣어서 썼다 이 말입니다. 두 개 합을 먼저 구한다 했죠? 합은 이거 어떻게 되죠? 좀 쉽게 하는 방법 통분해야 될까요? 통분해도 됩니다. 통분하지 말라가 아니라 통분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넘기면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죠. 정 안 되면 그냥 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차수 2차니까 별 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는 있겠죠.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맞나요? 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는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1이죠. 1. 그 다음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얘는 1이고 얘도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예? 예?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곱은 더 쉽네. 약분해 버리니까 1이 되네요. 알겠어요? 요것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곱은 얼마다? 1이 된다. 그래서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한 가지 구했습니다. 객관식이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요. 얘는요. 얘도 해보면 이거랑 똑같이 나오던가 이거죠. 똑같이 나올 거다 이거죠. 됐습니까? 주관식인데 이거 두 번째 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시겠죠? 아, 47번. 4차의 계수가 1인 4차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p는 1, p는 8, p 오메가는 1, p 오메가는 2. 본 듯한 느낌인데 뭘로 넘어가고 싶어? 인승률 넘어가고 싶어.
요거는 넘어가 싶은 거지. 이 두 개는 확실하죠? 두 개는 P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 P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은 0. 그럼 누구 던지겠다가 P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다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인수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4창이라고 했으니까 제곱창 1이니까 아직 몇 차가 남았어? 2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 넣어서 1 나오고 2 넣어서 8 나오면 A, B의 연립방정식 나오겠죠? 그러죠? 선생님인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1이야 1. 여기가 1 고정값이다 해서 1 해서 문제를 넘어간 겁니다. 일단은. 됐어요? 풀이가 잘못됐다가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메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여기다 뭘 곱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된다 이거야. 맞습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1자리 대신에 x 세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 거지. 맞나요? 그러면 px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놓으면 얘를 1을 넘기면 p1, p1 0 되죠. 2, 8 2 넣으면 8 0 되죠. 보입니까? 됐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이 나쁘다가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이 보여야 풀 수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첫 번째 방법으로 풀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 나왔네요. x 오메가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얘는 요거죠.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겠나요? 됐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생각을 조금 아하 이렇게 나오면 인수정리로 문제를 풀면 쉽게 풀어지더라. 알겠어요? 접근을 그렇게 접근하고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연습을 그렇게 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53번 중학교 문제잖아. 세 개의 수도꼭지 틀어 물통을 가득 채우면 1시간이 걸린다. 뭡니까? 뭐에 관한 문제야? 일에 관한 문제지. 1. 그래서 A의 능력 A 능력이 A, B, C라고 놓겠죠. 첫 번째는 세 수도꼭지를 같이 틀어서 1시간씩 했으니까 1시간의 능력입니다. 1시간의 능력 1시간 동안 칠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했더니 모든 일을 다 끝냈다. 모든 일을 전체를 1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A를 잠그고 B와 C를 틀면 B 플러스 C에 2시간 틀었더니 다 됐다. A와 C를 틀면 1시간 반 됐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중학교 문제. 오케이? 54번. 54번도 여기저기 책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A, B, C 꼭지점 BC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 AH, AC 이런 거야. 우리가 했던 문제는 좀 연습을 해가지고 알아야 돼. 이 문제는 뭐 우리 이거 학원 들어올 때 각 테스트 나왔고 쌤에 있던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좀 많이 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근데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연산이 좀 복잡합니다. 연산이 좀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 오답을 해놨어. 정확하게 풀지는 않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풀려고 하면 그 연산이 또 안 되는 거야. 이 식을 적어보고 연산을 이렇게 나오니까 연산 이렇게 흐름을 넘어가면 좋겠다가 분석을 해놔야지 다음에 안 틀린다고. 아시겠죠? 자, 연속된 자연수입니다. AH, AC, BC, AB 연속된 자연수입니다. 아시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길이 구해가지고 곱하면 끝나겠네요. 그런데 현재 직각 삼각형이지. 그거 변이 뭐입니까? 자연수죠.
자연수죠. 자연수 조건은 언젠가는 뭐 해봐라? 때에 맞춰라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언젠가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풀러가 아니라 다음 혹시 나오면 이런 방법 써도 된다 이거야. 도형을 봤을 때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죠? 얘는 뭡니까? 약간 뾰족하죠? 뾰족한 피타고라스 수가 어떻게 됩니까? 3, 4, 5 그다음 5, 12, 13 그다음 6, 8, 10은 위에 거 똑같은 거 됐어요? 또 뭐 있습니까? 8? 7은 없냐? 없어? 8, 15, 17인가요? 이 정도는 기억하자 이거죠. 뭐 그 전에 9는 그 다음이거든요. 세변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쩐다고? 연속됐다고. 뾰족하네. 연속됐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4, 5 아니면 12, 13이겠네. 뭐 선택을 할 때 뾰족하니까 얘를 12, 13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얼마 있으면 12, 13, 14 13이 얼마야? 14 얼마야? 9인가요? 그러면 3대 4대 5 15 앞에 떨어졌나요? 12, 13, 14, 15 요거는 뭐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자연수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자연수. 됐습니까? 됐어요? 얘가 두 칸 차이가 난대. 얘가 우리가 연속된 자연수가 있고 연속된 짝수 이렇게 있어요. 연속된 짝수.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를 뻥튀기 2배 하면 되겠다는 소리죠. 예? 그럼 두 칸씩 차이 나잖아. 24, 26, 10, 18, 30. 됐어요? 우리가 봤던 문제는 이런 두 문제, 두 가지 문제였어요. 됐어요? 그 이상을 만들긴 쉽지 않다. 100가씩 나오면 이것도 풀고 넘어가. 이거 좀 중간식으로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만. 됐어요? 중간식 나오면 정 기억이 안 나면 요거라 써. 1점이라 받을 수 있겠지. 과거에 이 문제 나오면 이 문제 연산이 좀 복잡합니다. 100가씩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찍어갖고 풀었던 애가 있어요. 시험 보고 선생님 이거 나왔다고 바로 찍어서 풀었다. 방법론 중에 하나니까. 됐어요? 단지 서술형이 돼. 우리는 내가 말하잖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대. 그거를 서술의 기술은 못 하잖아. 그렇지? 방법은 알 때, 서술할 때는 방법은 알고 우리는 풀이한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꼭 답을 찾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과정을 위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왜냐면 실전되면 바로바로 푸는 것들은 막 머릿속에 막 떠올라가지고 막 답이 먼저 보이는 문제가 많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풀이를 못 한다는 소리야. 풀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답은 알더라도 왜 이 답이 나왔을까 물음표를 알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가볼게요. 자, 여가 x. 여가 x 플러스 1. x라고 하지 말까요? x가 잘 보이긴 한데 여가 n. 여가 n 플러스 1. 여가 n 플러스 2인데 여기를 x, 여기를 y라 놓을게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서 하는 식이 x 플러스 y는 n 플러스 2가 되겠고 피타고라스죠. 됐어요? x제곱은 자, 선생님은 x제곱을 아니까 근데 모르면 그냥 써요. 써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x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죠. 빼면 얼마입니까? 6n 플러스 9 이쪽은 y제곱은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나왔고 x제곱 y제곱이 나왔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x 플러스 y가 나왔다는 것은 xy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할 수도 있고 x제곱 빼기 y제곱 구할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야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할 것이냐 이때 고민하는 거잖아요. 문자를 몇 개? 하나 둘 셋 뭐 식은 3개 그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산은 고민을 해봐라 이거지. 이게 공부라고. 이렇게 쓰는 법은 당연하게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놓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모르겠어. 내 눈에는 그냥 빼기가 먼저 보일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신에 n 플러스 2가 나왔고 x 마이너스 y가 나왔네.
맞습니까? 빼면 어떻게 됩니까? 4n 플러스 8 나눌 수 있어 없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 자, 맞네요. 그러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산시키면 x 나오고 y도 나올 거다 이거죠. 요 연산시키면 n이 나오고 y도 a 나오니까 다시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해되시죠? 됐어요? 이게 연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너희들이 실제 연산하면 시험 문제 풀려고 하면 선생님 풀이가 여기서 끝나는 건데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써놓고 와 이거 답이 나왔어. 그런 것들은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절반 이상 이하로 줄여줘야 돼.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너희들 시험지 풀려보면 와 대단한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감사. 뭐 잘못됐다는 아니야. 하지만 바꿔놔야 됩니다. 계속 시간이 부족해요. 평상시 자기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몇 명 보여? 몇 명 보여? 저 보여. 저 유진이도 보여. 이런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문제 해석이 안 되거나. 알겠어요?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선생님 동영상 풀이를 계속 봐야 돼요. 해석하는 법. 이 풀이하는 것은 두 번째고 연산 말고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는 시각이 보이는데 연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연산 연습을 해야 돼. 연산 어떻게 했지? 식을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식도 지금은 계속 식을 많이 생략을 해버립니다. 한두 줄 생략하는 것도 너희들 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더 빨라진다는 거지. 쓸데없는 작업을 한 번 더 줄인다 이런 말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메인식은 줄이면 안 됩니다. 메인식은 원래 줄이면 안 돼. 메인식은 보여야 돼. 그 나머지 연산에서는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저 5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해요. 실수 A, B, C. A, B, C는 실수. 그런데 실수인데 루트 값이 나왔다. 무리수가 있다는 소리네. 일단 무리수가 있다. PQ인데 PQ는 유리수. 오케이. 유리수가 나왔단 말은 당연히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PQ 무리수가 있는데 Q가 0이 되면 질문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아마 Q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아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또는 Q가 양수라 이 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 의미가 있다고. 됐어요? 이게 무리수가 무조건 있겠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A는 양수, BC는 유리수. 오케이. BC는 유리수인데 그러면 A가 무리수겠다. 무리수 중에 양수. 오케이?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이 A는 요거의 근이다. 4차 방정식 풀어라 보는 건데 식에서 보면 식이 좀 비슷하죠? 식이 좀 비슷하죠? 그래 되지? 얘랑 1 차이 나네요. 얘를 T, 얘는 T 플러스 1. 맞죠? T 플러스 1. 마이너스 10 넘기면 아식에서 T제곱 플러스 T 맞나요? T 플러스 1이니까 맞아 안 맞아? 얘가 T 플러스 1 넘기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0 이래 되나요? 이래 되죠? T가 누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T 플러스 7 그러네요. 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얘가 하면 T 플러스 오케이 X 되셨네요. 얘가 T가 되면 얘는 4가 되려면 플러스 7이네요. 얘가 T 플러스 7 얘가 T 마이너스 T니까 넘기면 플러스 7T 플러스 10이네요. 인수분해가 됐죠. T 플러스 2 T 플러스 2 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허근을 갖죠.
혹은 보이죠? 이 정도는 요놈이 실근이죠. 그 중에 하나가 A다. 그럼 A는 얼마다? 1 플러스 루트 2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왔고 A 더하기 B는 요거의 근이다 라고 했죠. A 더하기 B는 아까 말했으니까 유리수라 했죠. B가 유리수라 했지. 그러면 A가 나왔다는 것은 요놈의 두 근이 한 근은 B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고 다른 한 근은 뭐겠어요? B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다? 6이다. B는 2다. 곱은 C는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B는 7이다. 마무리 끝났네요. 됐어요? 그럼 이해되시죠? 다음 61번 삼각형이 90도 직각직각 나왔으니까 딱 뭘 생각하고 있어요? 발목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삼각형에 둘레가 오라고 나왔습니다. 둘레가 오라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 작업을 해야겠네요. 여기를 A, B, C로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5다. 또 하나 식이 뭐 있습니까? 발목 이거죠? AB는 얼마다? AB는 C이다. 됐어요? 성분 AB 길을 구해라. C를 구해라 이 말이네. C 성분 AB C를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걸 넘기면 A 플러스 B는 5 빼기 C고 AB는 C네요. 맞습니까? 또 있나요? 피타고라스 있겠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세 개 다 나왔네. 세 개 다 나왔으니까 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제곱은 C제곱 A 플러스 B는 5 빼기 C AB는 C 맞나요? C제곱 사라졌네. 사라져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C인가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 뭐가 중요해? 문자 작업하고 그 필요한 식들 적어놓으면 공부할 수 있겠다. 번 연립방정식에서 XYZ를 구하라 했습니다. XYZ 문자가 몇 개입니까? 3개. 식은 2개. XYZ 제곱.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XY, YG, GX를 할 수 있다. 요게 한 가지 흐름이고.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질문이 곱셈공식 변형식이 아니죠. 곱셈공식 변형식이면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식틀 하나를, 문자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YZ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곱셈공식 틀이 나오면 문자가 없다는 소리야. 부족하다는 거. 문자가 XYZ가 문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문자니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곱셈공식 변형하고 전혀 딴판 식이죠. 이런 문제는 뭐야? 특수한 뭐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지? 그래서 좀 구하면서 뭔가 정보를 더 얻어야 됩니다. 얘는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일부러 적은 겁니다. 알았어요? 바로 가라고 연습하라고 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식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1, 3분의 1, 3분의 2, 2분의 1 얘는 3분의 1 오라 3분의 1 문책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 이거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우리가 많이 했죠? 뭐가 나온다고? XYZ가 다 똑같다 이거죠? 똑같으니까 XYZ는 3분의 1씩이다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뭡니까 이거? 부정방정식이 있었어요. 그거 한 번만 적고 갈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항상 그거 나왔습니다. 그러죠? 양변에 뭘 구해? 2배의 XYZ 2배를 다 곱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3XY, YG, GX가 되는 식이 있었죠?
절대 부등식 문제인데 여기에 등장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제는 등식을 넘겨서 완전제 없이 2배를 하면 3개가 나와서 다 0이 돼서 나온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되겠어요. 자, 부등식 바로 갈게요. 선생님이 시험 보내드린 충분히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말이 빨라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판단이 안 서는 문제도 있었는데 복습하셔야 됩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에서 잠깐 언급할 것은 첫 번째는 부등식 기본 성질입니다. 자, 기본 성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부등식은 등식도 곱하는 건 관계없었죠. 등식은 나누면 안 됐죠. 나누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눌 때는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0이냐 0이 아니냐. 부등식은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등식은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돼요. 알겠나요? 됐어요? 양수로 나눴냐? 음수로 나눴냐? 그렇지? 내가 확신이 안 쓰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수를 곱하고 나누는 건 괜찮다. 이해된가요? 양수를 곱하고 나누는 건 괜찮다. 음수는 안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식을 만들 때 제곱을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곱해요? 제곱을 곱하는 경우. 왜? 양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간단한 예시예요. 이걸 푸시오 이래 나왔어요. 푸시오. 해를 구하라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x-를 곱하고 싶잖아. 그러지? 곱하고 싶은데 x-이 양수야 음수야? 모르지? 그러면 범위를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x는 1은 안 하겠죠. 1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문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0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은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여기에 뭐 나쁜 방식은 아니고 뭐 정석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는 어쩔 거다? x-를 양변에 곱하고 싶은데 양수 음수가 판단이 안 서서 못 나누겠다. 그럼 어떻게 곱해? 얘를 제곱을 곱하겠다 이거죠. 제곱을 곱하면 양수를 곱하는 거잖아. 부등식은 양수를 곱하는 것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누는 건 괜찮다. 그러지? 양변에 뭘 곱해? x-1의 제곱을 곱한다 이거지. 이건 괜찮죠? 0 아니고 양수니까.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x-2, x-2. 그래서 마무리가 돼버리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런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역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등식에서 역수가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역수가 뭐죠? 역수?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가 역수죠. 그러면 역수가 나오면 뒤집어졌다. 수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1을 생각해야 됩니다. 1. 수가 뒤집어졌다 뭐라고? 1을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 음수의 역수는 음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역수가 나왔으면 1을 꼭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1도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A가 이 사이에 있었다 이거야. 그럼 A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알겠나요? A하고 A분의 1의 특징은 누굴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되겠어요. 알겠죠? A의 범위가 나오면 A분의 1은 1을 기준으로 넘어간다. 아닙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왜?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비라서 있습니다. 순서 바꾼 건 상관없어. 어차피 역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 A분의 1은 이렇게 넘어갈 거고. A가 여기 있으면 A분의 1이 넘어갈 거라고. 그치?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양수, 음수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부등식 OX 문제, 참이냐 거짓이냐 문제를 판단할 때 반례를 많이 들어서 문제를 풀긴 합니다. 반례를 풀 때
항상 부호부터 생각을 해요. 부동식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부호니까요. 예? 양수, 음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반응될 때 부호를 음수, 양수 요걸 먼저 판단해야 되고 양수적 확신이 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수적 확신이 선다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역수는 어쩐다? 이를 기준으로 바뀐다 이런 말 되겠죠. 하나는 이거고. 자, 양수에서만 봐볼게요. 양수에서 보면 자 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역수가 되면은 이는 어디로 간가요? 이 정도로 가겠죠. 됐어요? 3분의 1은 여기 있습니다. 역수가 되면 3은 여기 있겠죠. 좀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이 말은 뭔 말이야? 3분의 1하고 2분의 1 2하고 3은 3이 더 크고 2분의 1이 더 크죠. 역수라면 부동 방향이 바뀐다. 꼭 바뀌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뭐부터 확인해라? 양수, 음수 판단해라 이거죠. 알겠죠? 같은 부호일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이쪽은요,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역수가 되면 여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역수, 이렇게 역수, 이렇게 되죠. 부동 방향이 마찬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둘 다 음수일 때도 역수가 되면 부동 방향이 바뀐데 판단할 것은 양수냐 음수냐 먼저 판단하고 가라 이거지. 역수는. 그래서 역수의 기준은 1이 된다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생각할 때 역수가 나오면 수직선을 그릴 때, x축을 그릴 때 항상 1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푸는데 도움을 많이 얻을 것이다 이런 말 되겠어요. 그럼 질문 안 받고 앞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했던 문제 중에 절대값 문제가 몇 개 손을 대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절대값이 나왔다는 말은 절대값은 몇 가지가 있냐면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의. 두 번째가 뭡니까? 0점 분리법이라 해서 우리가 절대값이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나눠서 풀죠.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4보다 클 때 작을 때 8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세 번째가 그래프 풉니다. 뭘 풀어? 그래프를 풀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절대값 정의를 이용합니다. 절대값 정의를 이용한다는 말은 수직선을 꼭 그려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알겠어요? 원점과의 거리. 그렇죠? 이 정의적인 부분은 원점과의 거리,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뭡니까? a, b 사이의 거리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0점 분리법이라고 해서 절대값 안이 0을 기준으로 4보다 작다, 4보다 크다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죠. 근데 이 풀이가 범위를 나누다 보면 2보다 크다, 4보다 작다, 4보다 2, 4, 8, 하나, 둘, 셋, 4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순번을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가 0점 분리법입니다. 자, 정의 0점 분리법, 그 다음 그래프가 맞아요. 우리 배우는 순서는. 근데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0점 분리법이 뭐가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됐어요? 공부도 잘 안 돼. 뭐만 하고 있어? 맨날 범위 나누고 있지. 범위 나누고 있고 그 조건하에 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요것만 쓰고 있어. 그렇지?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값 문제는 해석을 잘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마무리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순번을 정의, 그래프, 0점 분리법 이렇게 순서를 나누세요. 0점 분리법이 아니다가 아니야. 절대값 문제 기본 핵심은 0점 분리법입니다. 맞죠?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나눠서 문제를 푼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를 범위를 4개로 나눠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뭘 푼다? 정의를 한번 풀어보도록 시도를 해볼게요.
얘의 뜻은 뭡니까? x와 2 사이의 거리. 맞나요? 이 식은 뭡니까? x와 4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부등식 나는 힘들어. 등식으로 바꾸면 돼요, 일단. 거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같다. 정리한다면 수익성 그래야겠죠. 2, 4. 같다, 어디입니까? 거리가 같다, 수익성은 보이잖아. 3이나. 3이네. 그렇지. 이쪽이 크다. 그러면 3을 기준으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다 이 말이네. 됐지? x와 4의 거리가 2, 4의 거리보다 더 크다는 말은 x가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말 되겠죠. 이 거리가 더 크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얘가 8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답은 x 3분의 1. 다시 말해서 정의로 풀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를 힘들게 가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주세요. 이 문제는 사실 그래프로 안 풀고 정의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정의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쉬워 어려워? 세 개의 그래프가 쉬워 어려워? 쉽죠? 뭐 찾으면 돼? 꼭지점만 찾으면 되겠죠?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는 2,0, 두 번째는 4,0, 세 번째는 8,0이죠. 이해됩니까? 이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야? 얘보다 얘가 크다. 얘보다 얘가 크다.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항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해석을. 자, 항정식에서는 x축과의 교점 또는 교점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에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거지. 여기를 말합니다. 맞나요? 얘하고 얘하고 얘죠. 누가 위에 있다? 얘가 위에 있다. 얘는 어디를 말한다? 얘를 말하고 있죠. 그렇지? 우리 해석은 이런 거야. 얘가 다 y이면 y좌표가 이쪽이 큰 x의 범위 이런 뜻이야. 되죠? 그래프 해석하면 y가 이쪽이 큰 x의 범위. 얘의 x의 범위 이쪽이라 이거죠. 얘의 x의 범위 이쪽이죠. 뭐 공통 범위 여기니까 요것만 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 그래프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쉬운 거 하나 해석할게요. 절대값, 뭐보다 작다.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정의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리니까 음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양수라 부르고 0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양수죠. 얘는 양수죠. 0은 항상 고민해봐야 되고. 양수인데 이쪽이 음수가 되면 양수는 음수가 작다? 해가 없겠죠.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전자들어오라 했지. 얘는 양수니까 당연히 오른쪽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은 0보다 작다는 없네요. 등호 있으면 0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k 플러스 2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끝나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이 문제 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프에서 그래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더 뾰족한데 길이가 2인 그래프고 꼭지점 얼마입니까? 2분의 1 보인가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얘보다 더 아래쪽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래쪽이 존재한가요 지금? 존재한가요? 아니죠. 얘는 안 하고 얘 존재하죠.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여기 내려올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얘는 돼야 안 돼?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안 된다. 얘 바로 위쪽이다 이거죠. 요거가 k 플러스 2가 0보다는 더 위쪽으로 떨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어? 자, 해석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야. 분리법으로 해서 풀지 말고.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분리법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의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절대값 문제가 좀 더 쉬워질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8번. 8번입니다.
자, x-9 절대가 0보다 작아요. 이건 작아요. 근데 어째 절대값 어쩐다고? 양수라고요. 0은 고민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 양수야. 부등식에서 0이니까 양수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잖아.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양수이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지. 그럼 절대값 x-n이 0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x는 9보다 작겠죠. 맞나요? 몇 개가 나와? 9개 나오겠죠. 자연수는. 10개라겠어. 이유 찾아야겠죠. 이유 찾아야겠죠. 그런다는 말은 얘가 뭐가 돼?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됐어요? 여기서 1개 나왔네. 그래서 10개가 됐네요. 맞습니까? 했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n이 여기 1부터 9까지 있으니까 1부터 9까지 넣으면 중복되니까 개수가 늘어나지 않겠지? 적어도는 10보다 큰 수가 되겠죠? 최소값은 9 이렇게 풀어야 문제가 제일 마무리가 제일 편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요? 이 절대값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과제는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풀어오시면 되겠고, 과제가 아니라 오답.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 볼 거고요. 과제는 아까 얘기했죠? 몇 번? 26번인가요? 오케이.